아버지, 제가 호주에서 배운 기술로 꼭 성공시켜 드릴게요. 2021년 봄, 정년퇴직 송별식장에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죠. 내 인맥과 아들의 기술이면 충분해. 동기들만 100명, 후배들은 더 많았으니까요. 송도 골프장 옆 리조트 카페, 해외 감성. 정원, 전문 바리스타,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에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았죠. 총 4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연금 350만 원보다 월 2천만 원. 버는 게 낫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저는 새벽마다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21년 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30해 가까이 다닌 공기업에서의 마지막 출근이었죠. 회사 로비에는 송별식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후배들이 준비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장으로 마무리하는 제 모습에 동기들은 부러워했죠. 김 부장 참 복 많아. 아들도 해외에서 전문 기술 배워왔다며 정말 부러운 인생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준호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인천 신도시 근교의 골프장 사진들이 가득했죠. 여기 골프장 근처에 리조트 느낌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요? 저 호주에서 2, 3년 정도 실전으로 일했잖아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요. 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니?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 동기분들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후배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기술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인맥만 활용해 주시면 돼요. 요즘 골프 인구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아, 내 주변만 해도 골프 치는 사람이 몇십 명은 되는데 준호 기술도 있고 나한테 인맥도 있으니까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 아닌가? 며칠 뒤 저는 준호와 함께 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신도시 근처였는데 골프장이 서너 개나 모여 있었죠. 상권도 막 형성되는 중이었고 새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곳이면 딱이겠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버지, 여기 분위기 완전 좋은데요. 정원 크게 만들고 해외 리조트처럼 꾸미면 SNS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준호랑 카페 한번 해볼까 해. 아내는 즉시 반대했죠. 당신 장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카페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야. 근데 카페가 잘 되면 월 2천만 원도 벌 수 있어. 1년이면 억대 수입이라고. 게다가 준호도 뭔가 해야 할 나이 아니야. 이제 30인데.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죠.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퇴직금 쓰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금이 2억 8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 담보로 일부 대출받으면 4억 정도는 만들 수 있어. 그 정도면 괜찮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대. 당신 미쳤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퇴직금 다 넣고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고요? 연금은요? 연금은 어떻게 하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죠. 그러니까 연금보다 월 2천만 원이 낫다는 거잖아. 계산해봐. 연금으로 받으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인데 카페로 2억 넘게 벌 수 있다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는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동기들이 처음 몇 번은 와줄지 몰라도 계속 올 것 같아요. 비싸거나 맛없으면 안 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내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걱정 마. 준호가 기술이 있잖아. 호주에서 배운 거라고. 우리가 서비스만 잘하면 돼. 게다가 요즘 골프 인구 엄청 늘어나고 있대. 이건 타이밍이야.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겠다고 신청했죠.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더 안정적인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가 있어서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준호한테도 기회를 줘야 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며칠 후 통장에 2억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죠. 총 4억 6천만 원. 이 돈이면 충분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됐다. 시작하자.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꼭 성공시켜 드릴게요. 제가 호주에서 배운 거 전부 쏟아붓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아. 우리 가족의 인생이 이제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날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상가 계약을 마치고 한 달 넘게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죠. 준호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감독했습니다. 아버지 정원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포토존이 되어야 SNS에서 뜰 수 있거든요.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정원 조경에만 억대 초반의 돈이 들어갔고 실내 인테리어도 만만치 않았죠. 괜찮아. 이 정도는 투자야.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습니다. 간판에는 영문으로 된 카페 이름이 새겨졌고 입구에는 준호가 직접 고른 수입 화분들이 놓였죠.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통유리 너머로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해외 어느 리조트 같았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어때요? 아버지,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 있죠. 하지만 메뉴판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7,000원이었고 케이크는 10,000원대 후반이었죠. 준호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처 카페들은 아메리카노 5,000원 정도 하던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 카페들이랑 우리랑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저 호주에서 쓰던 원두 그대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케이크도 매일 아침 직접 만들고요. 비싸도 좋은 건 팔린다니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준호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래, 전문가인 내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오픈 첫날 저는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동기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죠. 오늘 우리 카페 오픈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김 부장. 오늘 골프 치고 들를게. 다른 동기들도 같이 데리고 갈게. 오전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근처 골프장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정원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좋은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가 씩 웃었죠. 보세요, 아버지, 제 말이 맞죠? 오후에는 제 동기들이 5명이나 왔습니다. 야, 김 부장 대단한데? 이거 완전 고급지네. 카페 아니고 리조트 같아. 저는 뿌듯했죠. 그래,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하지만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동기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메리카노 7,000원이라고? 진짜? 여기 좀 비싸네. 한 동기가 작게 중얼거렸죠.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계산할 때 한 동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김 부장, 우리 퇴직자들한테는 좀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에 오면 서비스 많이 해줄게. 제가 대답하자 동기들은 웃으며 나갔죠. 첫 주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주말에는 손님이 꽤 많았고 SNS에도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송도 근교 숨은 카페, 정원 예쁨, 분위기 좋아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주변에 공실이 좀 많던데. 괜찮아요. 제가 낮에 지나가다 봤는데 빈 가게가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우리 카페 바로 옆 가게가 비어 있었고 건너편 식당도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괜찮아. 우리랑은 상관없어. 우리는 콘셉트가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는데 한 젊은 손님이 친구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분위기는 좋은데 커피값이 너무 비싸. 다음엔 다른 데 가자. 그 말이 귓가에 꽂혔죠.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가격 좀 내릴까? 손님들이 비싸다고 하는 것 같아.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아버지. 가격 내리면 퀄리티 유지 못해요. 원두값이랑 재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입소문 나면 비싸도 올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전문가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석 달째 되던 초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골프장에 사람들이 많아졌죠. 주말엔 웨이팅까지 생겼습니다. 평일에도 오후면 테이블 절반 이상이 찼고요. 보세요, 아버지, 계절만 맞으면 잘 되잖아요. 준호가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희망이 생겼죠. 그래, 여름이 비수기였던 거야. 가을이랑 봄만 잘하면 되는 거지. 매출 장부를 보니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순이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1년이면 2억 넘게 벌 수 있어. 하지만 그때 제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가을 성수기가 얼마나 짧은지를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카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차장엔 외제차들이 질비했고 주말이면 자리를 잡기가 힘들 정도였죠. 골프 치고 오는 손님들로 오후 내내 북적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준호와 제가 정신없이 움직였죠. 테이블 정리하고 주문받고 서빙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장사가 잘 되는 느낌이구나. 저녁에 하루 매출을 정산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죠. 준호야, 이거 봐. 오늘 대박 났다. 준호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요즘 SNS에서 난리예요. 송도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어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우리 카페 사진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정원에서 찍은 인증샷들, 커피와 케이크 사진들, 해시태그도 수백 개씩 달렸죠. 송도 카페 추천, 골프장 근처 맛집, 데이트 코스 추천,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한 달 정산을 해보니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1년에 2억 이상 벌 수 있잖아.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네.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 웃음이 났죠. 동기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김 부장, 너 장사 대박 났다며? 소문 다 들었어. 부럽네. 진짜. 저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쭐했죠.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지. 하지만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동기 하나가 골프 치고 들렀습니다. 7명이나 함께 왔죠. 야, 김 부장, 여긴 진짜 분위기 죽이네. 근데 가격이 좀 세긴 하다. 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약간 찔렸습니다. 그래도 퀄리티가 있으니까 이해해줘. 호주산 원두 쓰고 케이크도 다 수제야. 동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그래도 우리 자주 올게. 수고해라. 하지만 그 동기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몰랐죠. 바빠서 못 오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11월 들어서도 장사는 계속 잘 됐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골프장은 여전히 붐볐고 저희 카페도 덩달아 손님이 많았죠. 준호야, 이 정도면 우리 완전히 자리 잡은 거 아니야. 내 아버지, 이제 안정권이에요.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순이익 2천만 원 넘었어. 1년이면 2억 넘게 버는 거야. 아내는 덤덤하게 반응했죠.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기쁨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이 시큰둥해? 잘 되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골프 시즌이잖아요. 겨울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한여름도 힘들었고. 걱정 마. 겨울도 골프 치는 사람 많아. 봄 되면 또 잘 될 거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완전히 성공한 거야. 준호도 자리 잡았고. 나도 노후 걱정 없어. 연금 포기한 거 하나도 후회 안 돼. 동기들한테 자랑 섞인 문자도 보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돼서 바빠 죽겠어.
너희도 시간 되면 놀러와. 답장은 몇 개 오지 않았죠. 그래, 다들 바쁘겠지.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초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차장에 차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일시적인 거겠지. 곧 다시 늘어날 거야. 그게 제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을 넘어서자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평일엔 하루 종일 손님이 대여섯 팀밖에 안 왔죠. 주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절반도 안 찰 때가 많았어요. 준호야,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준호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겨울이라 그래요. 아버지, 날씨가 추워서 골프장에 사람이 없나 봐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월 들어서는 더 심해졌죠.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눈까지 내렸습니다. 골프장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저희 카페도 하루 종일 손님 서너 팀이 전부였어요. 정원 관리비가 무섭게 나갔습니다. 겨울이라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고 정원 관리하는데도 매달 수백만 원씩 들었죠. 눈 치우고 나무 관리하고 잔디 손보는데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한 달 정산을 해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죠.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 정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적자야. 이번 달 마이너스 400만 원 넘어.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일시적일 거예요. 아버지, 봄 되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지금 버티면 돼요. 2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추웠고 손님은 없었죠. 적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2달 연속 수백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 그만둘게요. 요즘 손님도 없고 팁도 안 나와서요. 어쩔 수 없었죠.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는 우리 둘이서 하자. 준호와 저 단둘이서 카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들어 날씨가 풀렸습니다. 이제 손님 늘겠지 기대했죠. 하지만 생각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만큼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공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 카페 옆 가게도 비었고 건너편 식당 2곳도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이 상권 자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월 어느 날 오랜만에 동기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골프 치고 오는 길이라며 커피 한 잔 시켰죠. 야, 김 부장 요즘 장사 어때? 뭐 그냥 그렇지.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동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비싸더라. 우리 퇴직자들이 자주 오기엔 부담스러워. 농담처럼 했지만 뼈가 있었죠.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가격 좀 내려봐. 그래야 우리도 자주 오지. 수고해라.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가격 좀 내릴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해. 준호는 단호했죠. 안 돼요. 아버지, 가격 내리면 원가가 안 나와요. 지금도 원두값이랑 재료비 때문에 마진이 빠듯한데. 그럼 재료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메뉴를 줄이든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도 짜증을 냈죠. 그럼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입지를 잘못 잡은 거예요. 여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내가 입지를 잘못 잡았다고? 내가 여기 하자고 했잖아. 두 사람 모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부자가 크게 다투는 순간이었죠.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장부를 정리하는데 한숨만 나왔습니다. 겨울 석 달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적자가 쌓였어요. 가을에 벌어둔 돈이 거의 다 날아갔죠. 괜찮아, 여름만 지나면 돼. 가을 되면 다시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죠. 그리고 5월을 지나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여름부터라는 걸요. 6월 말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죠. 골프장 주차장에 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더위에 골프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7월 들어서는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두 팀밖에 안 왔어요.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했는데 전기세가 무섭게 나갔죠.
정원도 떼약볕에 잔디가 타들어 가서 물 주고 관리하는데 또 돈이 들었습니다. 한 달 매출을 보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매출은 몇백만 원인데 고정비는 1,000만 원이 넘었죠. 이번 달 적자가 700만 원이 넘어 준호에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가을만 기다리면 돼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가을까지 버틸 수 없다는 걸요.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고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SNS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비싸기만 하고 별로예요. 돈 버렸어요. 위생 상태도 그냥 그래요. 그런 글들이 하나둘 올라왔죠. 준호가 핸드폰을 보다가 벽에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아? 퀄리티도 모르면서. 저는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8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가을까지 못 버티겠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2022년 가을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그렇게 손님이 많았는데 올해는 달랐죠. 9월이 되어도 손님이 예전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주차장을 보니 작년보다 차가 확연히 적었어요. 무슨 일이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골프 인구가 줄어들고 있대요. 코로나 때 늘었다가 다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골프 붐이 꺾이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야, 일시적일 거야.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10월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테이블이 반 정도밖에 안 찼어요. 작년 같으면 웨이팅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한산했죠. 더 큰 문제는 주변 상가였습니다. 우리 카페 양옆 가게가 모두 비었어요. 건너편 식당 3곳도 임대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이 상권이 왜 이렇게 죽었어요? 부동산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개발이 멈춰서 그래요. 원래 이쪽에 대형 쇼핑몰 들어온다고 했는데 무산됐거든요. 그러면서 유동 인구가 확 줄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황금 입지가 사실은 유령 상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준호야, 이거 큰일인데. 이 상권 자체가 죽어가고 있어. 준호도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버지. 요즘 손님들이 여기까지 안 오려고 해요. 외곽이라 번거롭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11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처럼 또 겨울이 오는구나. 벌써부터 두려웠죠. 손님은 더 줄었고 정원은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한 달 정산을 해보니 적자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을인데도 이 정도야. 겨울 되면 어떻게 하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12월 들어서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우리 카페까지 오는 길이 막혔어요. 제설 작업도 제대로 안 되는 외곽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손님이 한 팀도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이러다간 빚만 더 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봄 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봄 와도 여름 오면 또 지옥이에요. 겨울 버티면 또 여름 와요. 이게 반복될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계절 장사에 갇혀 있었던 거죠. 봄, 가을 두세 달을 벌어서 여름, 겨울 손실을 메우는 구조, 그게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가 왔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대출 이자는 석 달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2월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은 텅 비어 있었고 우리 카페만 덩그러니 불을 켜고 있었죠. 손님은 없고 시간만 가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준호가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3월이 되자 SNS에 악플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였는데 점점 늘어났죠. 여기 완전 비싸요. 가성비 최악.
두 번 안 갈 듯. 분위기만 좋고 커피는 그냥 그래요. 위생도 별로던데. 준호가 핸드폰을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아. 제대로 된 커피도 구분 못하면서. 저는 말렸죠. 그냥 놔둬. 답글 달면 더 안 좋아. 하지만 악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저기 카페 비싸서 한 번만 가봤어. 다시는 안 갈 듯. 두 젊은 여자가 우리 카페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이 동네에서 우리 이미지가 망가진 거야. 준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가격 좀 내려야 할 것 같아. 이러다간 손님이 아예 안 와. 준호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죠. 그럼 어쩌라고요? 가격 내리면 원가도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원두값이랑 재료비가 얼만데. 그럼 재료를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안 돼요. 그럼 저희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준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정체성이고 뭐고 간에 망하면 다 소용없어. 지금 빚이 얼만데. 그럼 아버지가 입지를 잘 잡았어야죠. 준호가 쏘아 붙였습니다. 여기 주변 봐요. 유령 도시 다 됐잖아요. 아버지가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했어야죠. 뭐라고? 내가 여기 하자고 했잖아. 골프장 옆이 좋다며. 그랬잖아.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래도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저는 아이디어만 낸 거고. 둘 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로를 노려보며 말을 주고받았죠.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손님들 다 듣겠어요. 저희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죠. 테이블에 앉은 손님 두 팀이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도 따라 나왔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이거 못하겠어요. 계속 이러다간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접자는 거예요. 더 버티면 빚만 더 늘어요.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끝났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만하자고 해. 아내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미 끝났다는 거. 그날 밤 셋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한참 만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접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저 당분간 시골 내려가 있을게요. 언니 집에.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보, 제가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리되면 연락해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봐요.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죠. 준호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폐업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하고 본사에도 연락했죠. 위약금이며 장비 처분이며 복잡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폐업 공고를 붙였습니다. 카페 입구에 작은 종이 한 장, 사정상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전부였죠. 마지막 날 카페 문을 잠그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2년간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준호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혼자 서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폐업 정리는 생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장비를 팔려고 해도 헐값밖에 안 됐죠. 새 거 살 때는 수천만 원 했던 커피 머신이 몇백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테이블이며 의자며 모두 팔아도 투자금의 10분의 1도 못 건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했죠. 정원 복구 비용이며 원상 복구 비용을 떼고 나니 반도 못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망가뜨려 놓고 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고객님, 더 이상 연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담보 아파트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급매로 나가다 보니 시세보다 낮게 팔렸죠.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아내는 말없이 짐만 쌌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집에 내려가 있을게요. 시골에 정리되면 연락해요.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함께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도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당신 말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연금 받자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도 짐을 쌌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호주 다시 가보려고요. 거기서 일자리라도 알아봐야죠.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 판단해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가격도 너무 높게 받았고 둘 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죠. 준호가 나가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아파트가 팔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새로 구한 곳은 반지하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겨우 얻을 수 있는 곳이었죠. 이사하던 날 창문 반쯤 가려진 방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장까지 했던 내가 이제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통장엔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생활비 쓰면 금방 바닥날 돈이었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노인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경비나 주차 관리 같은 자리가 있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일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옛날 동기나 후배를 만나면 어떡하지? 제 망가진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결국 선택한 게 폐지 줍기였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사람을 거의 안 만나죠.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박스를 하나씩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매일 새벽 거리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게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화려했던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제 잘못을 돌아보는 것.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스를 싣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돌아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당황한 제가 물었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수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주 가는 거 아니었어? 아직 비자가 안 나왔어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서 있었죠. 준호야,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죠. 저도 미안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없었죠. 아내에게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 제가 놓쳤던 것들을요, 돌아보는 이 시간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네요.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피해 예방 강의였죠. 처음엔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 실패가 다른 사람의 교훈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가 저지른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연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투자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에요.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그게 노후의 가장 큰 버팀목이죠. 저는 한 달 35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1년이면 수천만 원인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둘째, 경험 없는 업종에 뛰어들지 마세요. 저는 30년 공기업 생활만 했습니다. 장사는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런 사람이 카페를 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5년은 그 업종에서 일해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고가 정책은 독입니다. 비싸도 좋으면 팔린다는 건 착각이에요. 한국은 가성비 시장입니다. 특히 외곽 지역에서 비싼 가격은 절대 안 통해요.
제 아들은 퀄리티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가격을 더 받죠. 넷째, 입지를 정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개발 호재만 보지 마세요. 실제 유동 인구를 확인하세요. 주변 상가 공실률도 보고요. 저는 골프분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금방 바뀌었죠. 다섯째, 계절성 리스크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봄, 가을만 잘 되는 장사는 실패합니다. 여름, 겨울을 버틸 수 없어요. 1년 12달 골고루 매출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가을 석 달 벌어서 나머지 9달을 버티려 했죠. 불가능했습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 아내 말을 들으세요. 여자의 직감은 과학입니다. 제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죠. 부장까지 했다는 자만심 때문에 결국 아내 말이 다 맞았습니다. 강의를 마치면 어르신들이 다가와 말합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우리 아들이 사업하자는데 말릴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제 실패가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그 생각에 위로가 됩니다. 요즘도 새벽이면 폐지를 줍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저만의 시간을 갖죠. 이 시간이 제게는 명상 같은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제 잘못을 되새기는 시간. 가끔 준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호주에 갔을까? 연락은 없지만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보고 싶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읽음 표시는 떴더군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도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연금이 최고예요. 자식을 위한 투자도 좋지만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특히 배우자의 말을요. 제가 아내 말만 들었어도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뼈저린 후회가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